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 1일 오후 시간인데요.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휴일답지 않네요. 4월 10일 총선이 있으니까. 민주당은 이미 불이 집이 이제 다 타서 집이 전소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호남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 충청에서도 폭망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폭삭 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침에 제가 이제 이 갤럽 여론조사를 일찍 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조사 내용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갤럽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폭삭 지금 쓰러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를 굳히는 작업만 잘하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할 가능성이 이제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잡음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고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과제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여론조사의 내용을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이제 보도해 드리고요.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내용.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추미애하고 그 다음에 이현주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의정부 쪽.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따끈따끈한 지역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역시 박지원답다. 정동영답다. 지금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대충 붙여만 준 것 같아요. 왜냐? 지금 홍익표까지 나서서 이번 임종석 이 컷오프한 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놓고 있습니다. 홍익표하고 홍영표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예, 표자 돌림인데, 자, 홍익표가 현 원내대표 2인자인데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홍익표는 지금 이재명 이 공천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홍익표가 말이죠. 오늘 방송에 나와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반발 분위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비명들만 잘라낸다. 친문들만 잘라낸다. 이렇게 비판을 받잖아요. 그랬더니 재물로 지금 끌고 나온 사람이 김지호 정무 부실장입니다. 아니, 김지호가 분당갑에서요. 이 안철수하고 될 줄 알고 이게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까? 전부 쇼잉이죠. 예, 관록용이죠. 이럴 때 재물로 써먹으려고 갖다 이제 너 나와 분당갑에. 어차피 넌 안 되잖아. 어차피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만큼 망신을 덜 당하냐가 관심이잖아요. 요런 사람을 갖다가 재물로 해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가까운 찐 명도 잘랐단 말이야. 비명들이요. 헛소리 하지 마. 그만 잔소리해. 그만 불만해. 요렇게 했는데요. 완전히요. 공천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안건을 갖다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희화화 시키고 있어요. 코미디화 시키고 있어요. 자기의 코믹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재명의 실체입니다. 이 대목에서 인간이라는 말 한번 써야 돼요. 이런 인간이 그래 성남시장 한 것도 해서는 안 될 인간인데, 이게 무슨 차기 대선을 노린답시고 지금 방탄 공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싹 쓸어버려야 돼요. 이번 4월 총선에서. 자, 요런 내용을 가지고요. 뉴스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 자, 그래서 요러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지금 이제 공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관심을 모았던 이인영. 예, 이인영은 지금 이제 호준석 YTN 앵커가 이제 잡겠다 해서 호준석으로 이제 전략 공천을 받았죠. 자, 이인영이가 결국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86 운동권 대표고요. 전대협 일기 의장이에요. 자, 왜 받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6대 총선서부터 구로 갑에서만요, 7번째 공천을 받게 됩니다. 야, 이 정도 되면 물갈이 해야 될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이인영을 갖다가 공천을 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임종석 탈렬을 탈락시켰잖아요. 그 역풍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운동권을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는 친문을 제거하는 거. 이런 점에서 그래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건데, 자, 이래서 이인영이는요, 이제는 입막음용으로 친문들, 비명들, 운동권들 입막음용으로 갖다 딱 공천을 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친명으로 지금 신명 실세로 알려졌던 이번 공천 과정에서 김병기는 동작갑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병헌이가 아예 부적격자로 처음서부터 아웃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단수 공천인 것이고, 정성호도 이건 당연히 친명 좌장 제일 센 사람이잖아요. 아니, 정성호 현근태 이거 징계 어떻게 해야 될까?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문자 메시지를 달 정도로 정성호가 세요. 경기 동두천. 그 다음에 김윤덕은 전북 전주갑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이 세 명이 오늘 공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 엑기스 찐명이다. 그 다음에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전북 익산을, 김현정 당대표 언론특보는 경기 평택병, 그 다음에 남병근 전 동두천 지역위원장은 동주천 해당 지역, 그 다음에 이원태 의원은 군산 김제 부안 지역 단수공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비명계도 비명계 중에서요, 이번에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인영 전해철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다 친문이거든. 그래서 이 전해철이도요, 임종석 덕을 본 것 같아요. 이인영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안산갑에서 지금 잘려날 뻔 않았는데요. 양문석 전 통영 고성위원장하고 2인 경선인데, 이 양문석은 말이죠, 이 수박 테러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안산갑 출마를 선언했고, 수박 뽑아버리겠다, 수박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해서 자격정지 3개월까지 받았지만은 경선이 주어졌어요. 왜? 이 양문석이는 대표적인 친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친문들은 단수공천 또는 최소한도 그리고 비명, 그러니까 친문들은 못 잘라내니까 그냥 경선만 붙여준 모양새. 예. 그 다음에 지금 올드보이 박지원은요, 해남 한도에서 2인 경선인데 누구냐? 윤재갑 현 의원하고 2인 경선. 그리고요, 전북 전주평에서는 정동연 고문이 현역 김성주하고 경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택갑에서는요, 현역인 홍기호 의원이 임승근 전 평택갑 지역위원장하고 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북 정읍에서는요, 현역 윤준병 의원이 유성엽 전 의원하고 경선, 그리고 남원 장수에서는요, 이 박희승, 성준우, 이완주 3명의 경선, 그리고 전북 완주 진안 여기에서는요, 현역 안호영 의원하고 김정호 정책위 부위원장 경선, 그 다음에 여수갑에서는요, 현역 주철현하고 이용주 전 의원, 여수을에서는요, 현역 김혜자하고 조계원 당 부대변인이 경선, 그리고 나주화순에서는 현역 신정훈, 손금주 전 의원, 구충군 전 화순군수 3인 경선, 그리고 영암부안 신안에서는요, 현역 서삼성하고 김태성 정책위 부위원장, 천경배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 부실장이 3인 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막 발표된 내용에서 보면은요, 올드보이님 박지원과 그 다음에 정동영. 왜냐면은요, 이 올드보이들도 지금 이제 원로들이 우려를 굉장히 표명하고 있고, 원로들이 지금 이제 친명 위주의 경선에서는 공천을 하면 망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경선을 갖다 붙여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핵심인, 그 다음에 친문의 핵심인 이인영, 그리고 전해철을 붙여준 것은 바로 임종석 역풍을 최대한으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더군다나 이인영을 단수 공천을 준 것은 여기는 또 누구 붙여줄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붙여준 것이 아닌가, 모양새에 치중했다, 이런 평가를 저는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여전사 3인방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여전사 3인방이라는 말은요, 예, 안규백이가 맨 먼저 이게 썼거든요. 그래서 아주 여전사 3인방 이 네이밍을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해갖고 필승 카드다, 요렇게 그동안에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뚜껑이 다 열렸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추미애 이현주 지금 열불이 엄청 나 있다. 왜냐면은요, 추미애는 명색이 말이죠. 명색이 당대표를 했고 장관을 했고요. 5선 의원이에요. 자, 근데 동작을 돌려도 안 돼. 이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광진은 고민정이가 딱 차고 있으니까 아예 돌리지도 못해. 그래서 이제 성동갑을 주려고 봤더니 성동갑도 또 게임이 안 돼. 예. 또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돌려봐도 안 돼요. 송파가 더더욱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어디까지 지금 내려갔느냐? 하남까지 내려갔어요.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막말르게해서. 하남은 물론 이제 우리 여당에서는 지금 이제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지역이죠. 하남. 자, 하남까지 내려가고 나니까 이 화려한 경제에 비춰볼 때 마지못해서 준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요, 지금 하남 이 갑인데, 하남 갑은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추미애도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예. 물 먹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현주는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용인 정지역인데, 용인 정지역도 만만치 않아요. 물론 표창원이하고 지금 이제 이탈이가 당선은 된 지역이지만은 전략공천해가지고 당선됐지만은 지금 거기도 지금 민심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지역이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현주 이거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전략공천을 달라고 버티다가 이현주도 성동에 돌려봐도 안 돼. 그 다음에 나경원 돌려봐도 안 돼. 그러니까 웬만한 데 돌렸는데 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 갖다 놓았는데 그 지역은 누가 딱 버티고 있느냐? 이헌욱. 예,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출신의 찐명 이현욱이가 딱 버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문재인 키즈라고 할 수 있는 박선민 20대 중반의 여성 젊은 청년 비서관 요 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데 요것 어느 걸 하나 잘라내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경선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을 주니까 입이 이제 이만큼 나오니까 거기 경선을 주되 당원 투표는 배제하고 국민 투표만 줬어요. 그러니까 이현주한테 야 너 너한테 불리하지 않게 그냥 당원 하면 너 불리하잖아. 당원을 뺐어. 여론만 줘서 국민 여론만 했으니까 그냥 참고 가 해서 준 거예요. 이것도 물맥인 거나 마찬가지다. 전현희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전현희는 본래 종로에 있었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 사위 곽상은이한테 줄라다 보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제거하지. 그렇죠? 노무현까지 제거해. 문재인 제거하지. DJ 제거하지. 노무현까지 제거하면 이재명이가 살 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곽상은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띄어낸 게 이종호진은 아예 그냥 전략공 추춤해서 배제시켜버리고 이종호진은 끝까지 나온다고 버티니까. 그리고 이제 전현희는 고분고분하니까 빼갖고 이거를 중동 성동갑에다 줬는데 성동갑에 지금 임종석이가 저렇게 다리를 치고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 아예 선거운동 개시도 못하는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여전사가 아니라 여투사도 아니고 이건 패전 3인방이 될 거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예상이 돼요. 자, 그래서 여전사 이 3인방의 운명은 그야말로 이건 끝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 이미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여론조사 보면 여기 맨 끝머리 34에서 39로 올라가고 58에서 53. 그래서 이게 작년 여름 이후로 39% 최고 높게 올라간 거예요. 긍정평가율이.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40%로 작년 가을 이후로 최고로 높게 올라가서 40%가 되고 있고 민주당은 33인 7%나 빠지고 있어요. 처음으로 오차 범위 밖으로 확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요게 말이죠. 요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천을 형편없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거라고 보여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요게 이제 지역별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서울의 경우는 어떠냐? 서울은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43대 민주당 26, 17%나 차이가 나요. 끝난 거죠. 인천 경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민의힘이 인천 경기 하나만 민주당이 앞서요. 39 민주당, 국민의힘이 33입니다. 그리고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충청도가 얼마냐? 42대 33, 9%나 앞서고 있습니다. 호남은 불과 53밖에 되지 않아요. 예. 지금 민주당 지지 호남에서 53. 이거 쫄딱 망한 거죠.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은 어떠냐? 61대 19. 예. 그게 우리 국민의힘이 훨씬 나은 거죠. 그 다음에 부울경은 어떠냐? 50대 22. 부울경도 자기네가 이기려고 난리를 쳤지만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정도로 지역별 평가도 지금 완전히 민주당이 폭망하는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 예. 민주당이요. 특히 호남에서 14%가 일주일 사이에 빠졌어요. 일주일 사이에 호남에서 빠졌고, 그리고 호남 지역의 무당층은 지난주 10%였는데 이번 주에 26%로 2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빠진 것이 무당층으로 가버린 겁니다. 예, 그대로 이동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 똑같이 9%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공천 파동이죠. 당연히 불공정 파동이죠. 자, 그리고 이제 호남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민주당 전국 지지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에서 2%가 빠져서 33, 그리고 국민의힘은 40% 올라서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호남 폭락, 안방의 호남에서 폭락,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성과 여성을 보면은요, 남성은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1, 여성도 국민의힘이 40, 민주당은 35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여성이요,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았어요. 요게 다 뒤집어진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걸 보면은요, 20대의 경우에도 28대 28로 똑같아요. 그리고 30대, 40대, 에서만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50대는 35대 34로 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60대, 70대는 60%대 20%대로서 40%대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 그리고 성향별로 보면은요, 이 보수층에서는요, 국민의힘은 74, 민주당 12인데, 진보층에서는요, 민주당은 6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10%. 그래서 이 진보층도 갈라지고 있다. 그리고 중도층의 경우에는요, 여전히 민주당이 좀 강해요. 33대 2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하고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민주당에게 안 좋다. 예. 그 이유는 공천 파동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심판론도 우리 이제 민주당 심판론 쪽으로 지금 방향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천 파동,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론이 확 바뀌니까 지금 사방간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광재도 수도권 민심이 굉장히 살얼음 판이다. 예. 그래서 결국 민심은 전심인데 이 민심이라는 것은 사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 이러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저는 겸손하고 단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임종석 컷오프와 관련해서도 마지막 대타협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임종석 실장이 지금 당에 재고 요청을 했지 않았느냐. 재고 요청을 했으면 어떻게 슬기롭게 논의해서 결정을 낼 것인지를 지혜를 모아달라. 이 얘기는요. 이거 컷오프 시키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김동연도 때는 이때다. 왜냐하면 김동연은 이제 자기 대선에서 이재명하고 정식으로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이때죠. 자, 그래서 완전히 이재명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재명이 페북에다가 이 김동연이가 이 페북에 글을 올려가지고요. 이재명의 공천 파동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이 다 덮이고 있다. 예. 그러면서 국정 역주행, 폭주, 조롱의 정치를 막지 못하고 있다. 예, 윤도 때리고 이도 때리는 거예요. 누가 이걸 책임을 질 거냐?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반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요. 지금이라도 민주당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고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위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헌신과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 이재명 지도부의 자기 희생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김동연이가요. 아주 이번 기회에 일어서려고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만찬을 합니다. 김영주 부의장 만찬을 해서 우리 국민의힘 입당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이제 설득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만찬하는 것까지 언론에 나온 걸로 보면은 이 김영주 부의장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자, 그동안에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다, 상식적인 분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 김명주 부의장의 영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상식을 가진 분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극렬 지지층 일부의 눈치를 보는 정당이 아니다. 개딸들 눈치를 보는 정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는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일 때 유능해지고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영입 의지를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공개화 시키면서 공개된 상태에서 만찬을 갖는 걸로 보면은, 지금 이 김영주 의원도 사실상 입당을 수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입당이 이제 공식화되면 이상민, 김인숙에 의해서 민주당 인사로서는 세 번째 입당 인사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이 야권 인사들이 조금 이제 만류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러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지금 이제 홍영표를 컷오프한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주 부적절하다. 도대체 어떤 정무적 판단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개적으로 MBC에 나와서 아주 직격을 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마지막으로 이제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MBC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입장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반기를 지금 여러 차례 들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홍익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요. 은평구에서 이 김용우 강원도당위원장이 느닷없이 강병호 현직 의원하고 경선을 붙이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여론조사업체의 불법적 개입, 그리고 이제 이 여론조사업체, 이 리서치 DNA인가요? 여기가 또 느닷없이 경선 여론조사 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이거 문제다. 이걸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이견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오늘은 홍익표가 뭐에 관해서 입장을 내놨느냐. 자, 홍영표 자리가 지금 이제 누가 가느냐면요.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하고 비례대표 이동주가 경선을 치르도록 돼 있고 홍영표는 아예 컷오프 시켜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홍익표 얘기에 의하면요. 자, 홍익표 얘기에 의하면 이 홍영표가 경선만 붙여달라. 그러면 경선만 붙여주면 내가 탈당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사를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관위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이 이거를 싹 쳐낸 거죠. 이건 굉장히 불쾌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홍익표 원내대표는 뭐라고 하느냐, 경선을 할 경우에는 이게 하위 10%밖에 하위 10%이기 때문에 감점을 30점 정도 30% 정도 맞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인은 가점 10%를 맞아. 그럼 총 40점짜리 페널티를 안고 시작하는데 경선에 붙여도 홍영표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영표 의원이 나 경선만 시켜줘도 탈당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공관위 측에 그대로 본인이 전달했는데도 컷오프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원내대표 넘버 2로서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열받잖아요. 열받으니까 딱 이걸 언론에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인영 전에 대해서도 말이죠. 이건 이제 MBC 오늘 아침에 나온 거고, 지금 이제 그 공천 결과는 지금 막 나왔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홍익표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인영하고 전해철에 대해서도 최소한 경선에는 참여하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기동민이도 지금 이번에 지금 이 컷오프 됐지 않습니까? 이 기동민이 컷오프 된 것도, 예. 그리고 또 공관위원이 이재정이가 또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기동민이 컷오프 된 거. 요런 것도 그대로 이거 사실이다.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 이러한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 이건 다, 특히 말이죠. 이재정 의원이 이제, 예, 공관위원 사퇴한 거, 얼마나 불만이 많았으면, 누적이 됐으면,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으면 이렇게 사퇴까지 내고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공천 문제로 인해서 당이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내부 분열이 있을 때 정당 지지율이 휘청이 되고 빨리 마무리하고 좀 더 단했던 힘으로 총선에 임해야 될 것이다. 이번 총선이 단순히 민주당의 선거가 아니라 국민들의 염원이 모인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오고 윤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못 막는다면 민주당의 이번 패배는 엄청난 역사적 과오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이 홍익표 발언에 딱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요거를 빼놓으면 전적으로 저도 동의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참고적으로 지금 이제 안민석 이렇게 3명, 홍영표, 기동민, 이게 이제 파장이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요 표가 이제 굉장히 좀 도움이 됐는데, 자, 이게 지금 이제 공천심사 결과, 지금 김남극, 성북을 이 기동민 자리에 김남극 전략 공천해버렸죠. 부평을 홍영표 자리에는 박선원과 이동주를 붙여놨고요. 안민석 자리에는 차지욱 하이스트 교수를 전략 공천했고, 그리고 권인수, 이상식, 이우일, 여기에 맞으면 용인 갑에 이현주를 넣으려다가 용인 정으로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장석, 이광희 쪽에는 이장석을 컷오프 시키고 이광희를 그냥 집어넣으려다가 전략 공천하다가 이것도 말이 많으니까 그냥 경선을 붙여줬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자료 화면으로 보면은요. 자, 이게 이제 성북을의 김남근 변호사, 오산의 카이스트 교수, 인천 부평을의 박선원과 이동주.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 경선이 이제 붙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홍익표마저도 이해할 수 없다. 반기를 드는 것이 매우 특색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자, 연말까지 100만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